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예. 춘추 전국시대 때 전나라 명장 이목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목 장군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 전나라의 장수입니다. 본명이 이찰이라고 합니다. 자가목이지만 본명보다는 이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기 최고의 명장들 중에 한 명이자 중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명장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북방을 지키면서 10년 동안 흉노를 상대로 싸워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공격을 진 진나라를 상대로 하여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격과 공성에 있어서 무패 기록을 가진 백괴하는 대비되는 기록입니다. 신야문에서는 기전파목 영문체정이라는 하는 백기 왕전 연파 이목을 전국시대 뛰어난 4명의 장수로 꼽았습니다. 이목은 장으로 병한 이후 전화복적의 국정이 된 대의와 안문일에서 장군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전하는 당시 중국 최북단에 위치해 있기에 이목을 장군으로 병임하자마자 흉노와의 접경제도를 벌령받은 것입니다. 당시 흉노는 훗날 한나라의 시대만큼 막강한 세력을 갖추지 못했으나 그 당시만 해도 툭하면 중국을 괴롭히고 뒷목을 잡게 만들 정도로 저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묵념에게 박살나 약해진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목을 귀무하자마자 두 가지 규율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흉노의 목을 베고 자를 마찬가지로 참수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흉노가 쳐들어올 경우에 모든 백성과 군사가 즉시 성병하고 대표하는 것이었다. 또한 곳곳에 봉화등을 설치하여 흉노의 움직임 또한 근면하게 파악함으로써 흉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처를 완벽히 준비하니 이목이 부과된 이 시자는 흉내에 대한 피해가 전무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흉내는 이목의 대처 탓에 제대로 된 수학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목은 직접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목에 대한 대외적인 시선을 좋지 않아 흉내는 물론 부하들 사이에서도 이목이 급정이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이목의 흉보가 한나라 전역까지 알려졌고 전나라 왕은 이목을 크게 질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목을 파직시키고 다른 장소를 구임시켰습니다. 이목의 휴임으로 온 새로운 장소는 이목과는 정반대로 흉내가 보이는 족족 그들과 교조를 펼쳤으나 매번 지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지 못해 결국 북쪽 국경 일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한단의 조정과 북쪽 국경 담당자들 모두가 이목의 진가를 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주변의 말을 전부 무시한 채 깨봉을 부리며 겉에서 버티기만 한 이목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억지로 명령을 내며 이목을 북방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자신이 원래 하던 동침을 고수하겠다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왕은 이목의 담당 그에게 대한 전권을 주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목은 북방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복귀 이후 이목은 원래 방침대로 방어적인 태도만 고수하였으니 이런 그의 태도의 행동은 그저 그가 급정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전나라의 북방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손실이 사라졌으며 자연스레 전나라 군수품과 군마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변방의 병사들은 날마다 모두 상을 하사받아서 쓰이지 않자 모두 한번 싸우기를 바랐습니다. 예술의 1300대 갖추고 말 13,000피를 골라서 돌교댐 5만 명과 팔을 잘 쏘는 사람 10만 명을 뽑아 모두 쌈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크게 가축을 들여서 기준이 백성이 들판에서 가져가였습니다. 적은 수의 흑노가 들어오자 거짓으로 피하면서 수천 명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호가 이를 듣고 많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목은 많은 기이한 진법을 보여 좌우의 날개를 펴서 방하니 형노의 기병 10만 명을 크게 무찌르고 죽였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형노는 감히 전나라 근처에 오지 못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끝낸 이목은 권색을 드러내 전나라 형노 사이 평원에 보란 듯이 전차 1300대, 기병 13,000기, 보병 5만 명과 궁병 10만 명이라는 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형도들이 이런 이목의 태도를 의심하여 먼저 정찰 목적으로 선봉대를 보냈습니다. 이목은 퇴거하는 척하며 수천 명의 전나라 군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도의 선호는 이를 나타내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있을까 했지만 이목은 기묘한 전세를 펼쳐 미끼를 넣는 능력을 포위 선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도는 전투에 한 번에 1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습니다. 선호 본인도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북방의 이민족들 중 담남이라는 부족은 아예 전멸을 했으며 동원은 괴멸당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 전투에 의해서 형도를 포함한 북방 민족들이 이번 피해가 엄청나 그 10년 동안 전나라 국경에도 훨씬 더 못했다고 합니다. 형도의 기록을 이목의 활약 시기를 유치하자니 전나라 효성왕 시기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원전 265년에 이 전투가 벌어졌다고 기록하는데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전나라의 무령왕, 전나라의 풍속을 계획해 군사들에게 호복을 있고 말을 잘 타고 살 서는 것을 가르쳐 북쪽으로 이모가 물건을 무찌르고 그곳에서 장성을 쌓고 대나라에서부터 음산 산맥 개석을 따라 고골에 이르는 지역을 여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나라는 그 땅에 운중, 안문, 대등군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원전 260년에 발발한 장평대전에서 전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시기를 이후로는 아무리 이목이 훌륭한 장소였다고 해도 형도를 깃하는 데 있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장평대전 발발 이전은 전나라의 사정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형면을 깃하는 데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목이 기원전 272년 예전에 안말에서 배임하여 동호를 배로한 형노를 기태하고 저의 해문왕 시기에 군대가 도망친 땅을 개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목의 나이가 많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목이 현재 272년 당시 굉장히 젊은 장세에서 20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원전 297년 출생이고 죽은 시가 기원전 228년이면 거의 70세의 나이로 연파급의 노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노인이었던 얘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목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됐다 하더라도 기원전 290년 출생인데 이렇다면 기원전 228년 62세가 됩니다. 동원을 비롯한 형노들을 물질 장군으로서 옛날의 명령 징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재단의 최초로 징계가 형노를 꺾은 지점이 기원전 280년이라고 합니다. 징계의 선장이 진미양이 시황제 암살을 위해 형거가 고향한 장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기원전 280년을 옛나라 최고의 전생기였던 옛나라 소양왕의 제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기원전 281년에 옛나라의 징계가 동원을 비롯한 형노들을 기대시켜 옛나라 및 전나라 북부에서 흥노의 침입이 적었습니다. 기원전 272년 전나라 해문왕의 시점에는 동의 영역 근처까지 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원전 265년 시점에서는 형노가 다시 힘을 길러 침입이 왔습니다. 이때 이목이 형노를 물질로 큰 피해를 입은 형노는 신나라의 목념 시절까지 현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목의 활약과는 반대로 전나라의 전개는 계속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장평태제 전편에 애겨진 전나라를 노린 양나라 침략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으며 한신곽계는 과거의 자신을 변하는 명정연파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모함하여 해임시켜버렸습니다. 때문에 연파는 본나의 후임인 악승의 부대를 습격하는 그들을 이 나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다양왕이 청실한 여자에게 반해 그녀를 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목은 그녀가 한 집안을 망치게 한 여자라고 경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다양왕은 이런 이목의 직원을 무시하고 그녀를 후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일단 연례자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전세계를 하나 이목은 당시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상막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기 진성 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에 막 천하를 오른 다음 상국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날 한나라 왕은 땅과 옥시를 바치면서 울타리와 같은 신하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얼마 안 뒤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전나라 위나라와 합정하여 신나라를 배반했기에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 그 왕을 포로로 잡았다. 과인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다. 전나라 왕이 그 성국 이목을 보내 맹세를 역서하기에 그 인재를 돌려보냈다. 얼마 뒤에 맹세를 어기고 우리 땅 태원에서 배반했기에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다. 전나라 공자가가 대양으로 자위하였기에 병사를 일으켜 쳐서 없애었다. 이 나라 왕도 처음에는 진나라의 복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얼마 안 뒤에 한나라 전나라와 신나라를 습격하려 하기에 신나라 군대가 도발하여 그들을 쳐부수었다. 기원전 243년 전나라의 태자가 진나라에서 돌아왔다. 전나라는 이목이 버티던 북쪽 방면을 뺀 대부분의 국력이 쇠퇴한 데다가 연파마저 망명한 상태였다. 전나라는 설상가선으로 통일을 해보기 시작하여 한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이미 전나라는 진나라의 왕전 공격으로 업을 포함한 9개 이상을 뺏겼고 이후 전나라 장군 호첩이 하려에게 죽고 10만 명의 목을 베어 전나라는 큰 피해를 본 상태였다. 전나라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생산맥 가운데서 성벽이 태원과 여양을 진나라가 점령하여 버렸다. 따라서 진나라군은 태행산맥을 넘어 수도 한단 북쪽을 공격할 수 있었다. 수도 한단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인 업도 진나라에게 점령당해버렸다. 지형을 보자면 알겠지만 이후부터 전단까지는 험준한 지역이 아닌 완전한 평야시대다. 다만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의세와 장생이 한단 끝에 세워져 있었다고는 한다. 장평대전에 45만 포로 학살이 이후로도 전나라군의 피해는 사기에 그렸던 것만으로도 19만 명에 달한다. 게다가 이 숫자는 연파가 승리한 정말 나라가 망을 이겼던 연나라 전쟁의 사상자 수를 비롯한 여러 전투의 사상자가 포함되지 않는 직계이다.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 이목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나라군의 침공을 연거푸 꺾어버린다. 백기 왕전 연파와 같은 기존 파목의 일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닌 것이다. 기원전 233년 이목은 전나라 장수 호첩을 전사시킨 진나라 장수 한의와 맞받았고 예전에 흉대를 상대했던 때처럼 전투를 피하며 수비에 열중하면서도 장병들을 잘 먹이고 푹 쉬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 그 안에서 수십만 고사하던 이목은 끌어내기 위해 한의가 비하를 치러 출정하자 했다. 이목은 바로 한의군이 번제를 습격하여 함락해버렸다. 한의는 이수를 듣고 급하게 해고를 하였으나 이목은 피어나던 한의군을 일부의 병력으로 정면을
나르는데 주력을 양쪽으로 나눠 협공시키는 기동 전술을 펼쳤다. 한해군의 사상자가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를 비하 전투라고 합니다. 이런 정부시대 말기 전투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전투였다. 이 비하 전투의 대승으로 이목은 전나라의 예루왕으로부터 무한고의 칭호를 받았다. 이목은 견전 232년 다시 쳐들어온 진나라의 대군을 번호에서 철벽수비로 막아내버렸다. 3년 뒤인 견전 229년 진나라는 왕정과 양다라가 광해를 대장으로 다시 공격하여 왔다. 시왕제 18년 군사를 크게 내어 전나라를 공격해 왔다. 왕정이 상기 군사를 이끌고 정영을 공격했고 양다라가 한해의 군사를 이끌어 내렸다. 광해가 전나라를 도발하고 다나와 한선으로 포위하였다. 시왕제 19년 왕전 광해가 전나라 땅인 동량을 모조리 평정하여 버렸다. 전나라 왕천을 사로잡았다. 바로 군대를 끌고 연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중산에 전전하였다. 왕전이 이끈 진나라군이 공격한 정량은 의관 근처에 있는 성이므로 왕전은 태행산맥을 넘어서 한 달의 북쪽으로서 시행한 것이야. 그와 양다라가 진나라군이 이끌고 출발한 한해라는 곳의 위치는 아직 명하지 않다. 만약 항하의 안쪽이라고 하면 항하의 이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해가 한해를 의미한다면 이의 땅이었던 한해현을 뜻한다. 이렇다면 어느 쪽이든 양다라는 왕정과 달리 한단 남쪽에서 침공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양다라가 남쪽 왕전의 북쪽에서 침공하여 전나라의 수도를 쌈싸먹기 하려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설명했지만 요새 도시들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다. 진나라가 전나라를 공격을 하였다. 전나라의 대장 이인복 장군 삼화상이 반격하였다. 이목이 죽음을 당하고 삼화상 판면되다. 조청과 전나라의 장수 안치가 그들을 대신하였다. 조청의 군대는 급해 당하고 안치는 도망쳤다. 조항천이 항복하였다. 기원전 228년 10월 한단이 진나라의 땅이 되었다. 인목과 삼화상은 진나라군을 상대로 방어에 성공하여 전나라 멸망의 이 길을 잠시나마 막아냈으나 사기의 기록을 정말 본다면 기원전 229년 시작했던 전이 기원전 228년 10월 요새 끝나 전나라가 멸망했으니 이목은 1년 동안 진나라로부터 전나라를 지킨 것이다. 전나라는 흥청성군 장관이던 진나라의 기세를 정신하고 그거든 꺾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목이 전나라를 흠로부터 방어하면서도 강력한 진나라의 방어를 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목 장군의 진나라 백기, 전나라 조사, 연파 장군의 버금가는 훌륭한 장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목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